오늘도 뉴스가 또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세요? 이 각 매물 간에 네. 갯벌리기, 갯매우기가 존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참의 타임마다 네. 지금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이런 게 있어요. 서울 빌라 지하층 전세값도 1억을 돌파했다. 그죠? 네. 이게 세상에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게 YTN 뉴스니까 거짓말은 아니겠죠. 예. 다방이랑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빌라 값이 1억을 넘었다는 거예요. 그 빌라 전세가. 네. 그죠? 예. 이건 어떤 기자분이, 조태현 기자님이 쓴 기사인데,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갯매우기, 갯벌리기가 같은 지역 안에서도 네. 원래 빌라라는 거는 아파트에 비해서는 좀 차선호되는 물건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에 이제 뭐 오피스텔도 있고, 뭐 요즘에 핫한 생숙도 있고, 뭐 그런 물건 타입마다의 네. 이런 갯벌리기, 갯매우기도 존재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좀 생기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100% 존재해요. 같은 지역 안에서도. 네, 100% 존재하는데 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먼저 얘기하지 않고 네. 아파트를 먼저 얘기했던 거는 네. 말 그대로 우리가 아파트를 선호도가 제일 높은 아까 제가 주택을 먼저 봐야 된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가장 선호되는 필수제 중에 하나가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파트만 놓고 보게 되면은 분명히 아파트만의 이런 흐름이 나타난다가 갯벌리기, 갯매우기와 순환매가 나타난다고 표현을 네. 했던 거고 네. 근데 분명히 또 누군가는 어떤 특정 지역을 벗어나지 않으려는 네.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입지를 포기 못하는 예, 사람.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분들이 볼 때는 당연히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못 간다면 네. 근데 저쪽 멀리는 가기는 싫고 네. 왜냐면 난 출퇴근이 더 중요하니까 네, 네. 그런 경우에는 결국 그 다음에 찾아보는 대상이 이 아파트라는 상품과 유사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상품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그럼 이제 흔히 생각하기 쉬운 게 빌라보다는 먼저 오피스텔. 나타나는 게 아파트라고 부르는 네, 네, 네. 그 오피스텔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오피스텔, 그러니까 아파트라고 부르는 오피스텔이 늘어났던 거고요. 가격대가 올랐던 거고, 물론 전세 가격도 마찬가지죠. 네, 네. 전세라고 하는 분야로 봤다면. 네, 네. 그리고 그 아파텔 또는 오피스텔이 가격이 또 올라가는 상황이 되니까 또 거기서 밀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 다시 서울 지역에 있는 빌라에 네. 들어가는 건데 지금 이 기사 같은 경우는 그 빌라 중에서도 네. 입지는 좋으나 나름 그 입지 내에서 상대적으로 좀 열악한 네. 그런 것이지만 벌써 이렇게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이런 현상은 항상 시차를 두고 거의 후반부쯤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물건 간의 갭매우기 현상은 네. 그러니까 다른 타입의 물건 간의 갭매우기 현상은 시차를 두고 네. 상승장 후반부로 갈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많다. 네. 그러니까 이번 장에만 그런 게 아니라 네, 네, 네. 그 지난 장에도 그랬었는데 저도 이 기사 말고도 예전 기사 뭐 2006, 7년도 그 기사를 찾아보게 되면 네. 이때도 빌라에 대한 인기가 뭐 높아진다, 전세가격 빌라 전세도 올라간다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고요. 네. 저 또한 그때 상황을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와이프가 있던 어떤 그 직장 그런 거 문제 때문에 네. 제가 이제 분당에 들어갈까 말까 고민했던 때가 있었어요. 네. 근데 분당 가격이 그때는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 아파트를 찾고 있더라고요. 아파텔. 네, 그 당시에. 네네. 그래.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렇게 가는 게 나만 그런 게 아닐 거잖아.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다가구라든지 빌라로 움직이겠네? 진짜 그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네. 사람들은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지금 결국 이분들이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서초구에 있는 빌라, 거기다가 반지하까지 올라갔다라고 네. 얘기는 아파트를 거쳐 지금 빌라까지 이제 확산되는 규모가 점점 네. 커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상승장이 아주 굉장히 강해지고 어떻게 보면은 점점 이제 많은 분들이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 머무는 곳에 가치를 두는 분들은 계속 그 입지를 포기하고 네. 더 좋은 내 보금자리를 쫓다 보니까 밖으로 이제 이 갭 메우기가 네. 쭉 퍼지는 거고. 네. 사실 뭐 맞벌이 부부나 나 혼자 집에 잠만 자러 가는 경우에는 출퇴근 가까운 게 최고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안쪽에서 이 물건 단위별로 이렇게
그 갭 메우기가 네, 번져나가는. 그렇게 되는 현상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빌라는 이제 전세값이 먼저 올라가게 되겠죠. 아무래도 뭐 거의 그리고 이제 매매랑 전세 사이에서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갭 메우기가 갭 투자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도 이게 전세로 전세값이 먼저 올라가고 그래서 뭐 전세값이 매매값을 넘어설 수는 없잖아요. 뭐 가끔가다 일부 그런 게 네. 있긴 하지만 거의 95% 이상은 불가능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세값 상승이 먼저 주도하고 이제 이런 현상들을 네. 보면 또 전세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네. 중심부의 전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거기다 네. 중심부에 있는 반지하까지 이렇게 됐다. 네. 그러면 점점점 이 상황이 서울 뭐 마용성이라든지 기타 네. 그 주변부로 번져나가면서 결국 경기도와 인천까지 번져나가는 현상이 네. 또 한 번 또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전세가 원래 2년짜리가 지금 사이클에서 하나 빠진 것 같은 게 네. 원래 2년짜리 끝나고 한번 해야 되는데 그 뒤에 거 땡겨서 지금 다 올려붙이니까 네. 이게 상승장에 사이클 하나 빠지고 더 올라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매매 가격을 올리는 네. 그 어떤 기울기를 더 급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4년짜리가 매매 가격을 더 올리게 만드는 그런 현상을 만들었다고. 사이클의 사이즈를 그냥 키워줘가지고 네. 원래 2년짜리 사이클인데 4년짜리 사이클이 됐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지금은 좀 급등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예. 두 번째 뉴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매일경제 뉴스고요. 8월 은행 가계대출이 6조가 늘었다. 전세대출 전세대출이 주담대에 들어가요? 네. 그래서 주담대가 는다는 거구나. 네. 가계대출이 6조 이상 늘었다. 그렇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네.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생각하는 게 좀 다른 분들이 이게 가계대출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 좀 부담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경제 성장이 일어난 나라에서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그 기울기는 좀 문제가 있겠지만 네네. 가계부채 자체는 늘어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겠죠. 네, 근데 네. 그런 부분을까지도 아직 제 주변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가계부채 자체가 늘어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위험인 것처럼 받아들이시는 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장을 네. 보면 조금 더 편하게 볼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주담대가 는다라고 하면 주담대 되면 안 되는데 너무 심한 장이다. 뭐 그러니까 네. 떨어져야 돼. 또 이렇게 가버리거든요. 네네. 근데 전세대출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결국 정부가 지금 주담대를 줄인다라고 하는 부분이 뭐 이해는 가요. 하도 지금 부동산 시장이 그러니까. 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전세대출이 늘고 있잖아요. 예. 그럼 결국 전세대출은 부동산을 사서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투자 수요의 그 대출이 아니라 네. 실거주를 위한 전세대출이 늘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결국 그러니까 전세대출도 포함되는 이 금액 자체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 현상인데 네. 이 부분이 자꾸 착시 효과를 줘가지고 뭔가 좀 잘못된 것처럼 보여지게 만드는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주담대 등 증가가 사실 이게 뭐냐면 4년짜리 땡겨가지고 네. 전세가 오른 거잖아요. 네. 그럼 전세대출 늘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한 현상이잖아요. 또 네. 어떤 면에서는. 근데 주담대를 줄인다라고 해가지고 저는 주담대 전세대출이 들어간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주담대 늘었다길래 아니 이거 요즘에 주택담보대출 대출도 안 해주는데 어떻게 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대출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거를 뭐 바라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쉽게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또 어떤 면에서는 지금 사실 줄은 건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담보대출 그 자체, 그러니까 전세대출 빼놓고는 분명히 줄은 건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간 거는 맞는데 조금 기사 자체가 그래도 불구하고 는 것 같이 이렇게 좀 표현한 것 같아서 네. 그런 점은 조금 아쉬운 기사라는 생각은 들기는 해요.